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제 체포동의안,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한동훈 장관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네. X,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탓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 하나 추가를 좀 하죠. 한동훈 장관이 어제 부결된 뒤에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한 말 중에 진짜 이유를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홍석준 의원이 보시기에 어제 부결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진짜 이유는 결국은 이제 친명그룹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의 어떤 사전 어떤 정지 작업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명계라든지 또 일부 지금 당 경선에 그 돈 봉투를 송영길 당시 이제 후보로부터 받은 어떤 20명 이상의 어떤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본인들의 어떤 수사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결에 이제 한 표를 이제 던진 거죠. 지금 표를 계산해 보면 저희 당의 115명 의원들 중에서 장관까지 포함해서 114명이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의당이라든지 뭐 시대전환 합치면 이제 120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를 따지고 보면 지금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열 몇 분밖에 지금 찬성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찬성표가 두 의원 모두 130대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가결의 표를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현장에서 굉장히 그 민주당에서 실망을 했다. 민주당이 이제 진짜 최소한의 어떤 도덕적 이런 어떤 양심도 이제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박은성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회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회의원의 이제 불체포 특권을 이제 뭐 없애자는 이야기가 많고 그 양당 모두 지난 대선 때 그걸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전에는 그 조금 전에 이제 CG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분의 국회의원이 다 가결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농내 의원부터 해서 지금 또 네 사람이 지금 부결이 됐거든요. 연속적으로 네 명이 부결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과 관련이 됐는데 그래도 저는 어제 민주당의 좀 양심적인 어떤 그런 어떤 표결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어제 부결표를 많이 던졌고 그 진짜 이유는 친명계는 이재명 방탄 그리고 수명 이상의 관련되는 어떤 분들의 또 부결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 중국 뭐 싱화잉 대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안 취겠다 이런 뜻 사실상 밝힌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중국이 또 보복 뭐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뭐 또 보복한다는 것은 조금 예상하기 좀 힘들고 지금 싱하이밍 그 대사를 보면 저도 좀 아는데 그 한자가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형해명입니다. 형해명인데 형해명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는 좀 독특한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데 보통 이제 북한에서 유학을 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김일성 대학 가는데 이분은 이제 그 황해도 사리원 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사리원 대학 북한에서 이제 그 이제 외교관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만큼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한국말도 굉장히 잘 압니다. 그렇죠. 뭐 발음이 완벽하다고는 하지만 저 정도면 의사소통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싱하이밍 대사가 미리 이제 문서로 구두가 아니라 문서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15분 가량 했다는 것은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싱하이밍 대사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당연히 이제 중국 외교부가 지시 내지는 승인을 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될 겁니다. 중국 정부와 사전에 다 얘기를 하고 조율한 뒤에 나온 거다. 그거는. 뭐 중국 외교부가 지시 내지는 승인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 싱하이밍 대사 단독적으로 저런 행동을 그리고 저런 발언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런 어떤 발언을 하는데 판을 깔아준 이재명 그 대표와 그리고 심지어 그 민주당 그 유튜브로 이제 촬영까지 했지 않습니까? 생중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발언 중에 보면은 상당히 내정 간섭적이고 굉장히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서는 좀 불쾌한 뭐 미국에 베팅하면 뭐 후회한다는 등 그리고
최근에 대중국 적자의 원인은 뭐 탈중국 때문이라는 등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탓이 아니라 다 한국 탓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식의 얘기죠. 예, 지금 중국과 이런 어떤 문제는 지금 중국의 여전한 어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좀 심한 건데 앞으로 중국 어떤과의 관계는 상당히 조금 이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가 된 게 예. 중국은 과거에 사드가 됐을 때도 한한령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조금 좀 속된 말로 좀 이게 좀 갖고 노는 그런 외교를 우리 좀 힘들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힘들게 때문에 했어요. 이번에는 좀 원칙을 좀 지키면서 중국과의 좀 올바른 어떤 외교 관계를 좀 정립하는 예. 좀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대 교국 전 장관에 대한 교수직 파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이건 좀 과하고 성급하다라고 판단하시면 X를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네. 의원님, 네. 일단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예, 이게 당연하죠. 이게 지금 그 직위 해제될 때부터 이제 그 서울대 징계위가 인정을 한 게 장학금 수수라든지 또 전국 위주 교사라든지 뭐 전국 은익 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상한 게 2020년 1월 달에 교수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3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파면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했습니다. 교수 직위 회전을 일단 뭐 가르치는 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뺐는데 네. 교수 신분 자체를 박탈한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렇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그 저희 당의 이제 의원들이 뭐 국감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서울대 당시 총장에게 계속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이 교수 뭐 직위 해제를 내리고 3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뭐 그게 파면이든 어떻지 간에 이렇게 징계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은 예.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이거는 명백하게 그 조국 교수에 대한 서울대 측의 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좀 정권 눈치 보기 그런 어떤 게 영향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물론 그 파면 처분에 대해서 이제 조국 교수 측에서 예. 뭐 행정 소송을 하든지 이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직위 해제가 됐을 때 이런 어떤 사안만 두고 봐서라도 당연히 이제 파면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파면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 시기가 너무 좀 늦춰졌다.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도 있듯이 너무 어떤 그런 어떤 늦춰진 어떤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간판으로 나오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총선에 출마하면 국민의힘은 불안합니까? 고맙습니까? 변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뭐 고맙죠. 아, 고맙다. 네. 아, 어쨌든 지금 그 조국 그 전 장관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1년 전에 이제 정경식 교수 이제 병간호를 예. 위해서 접는다 했는데 이제 1호로 딱 올린 게 이제 그 평상 책방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독주를 마신 예.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는 좀 적자다 하는 것을 많이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심장한 뭐 길 없는 길 이런 걸 써놨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 2012년도 대선 지지를 했고 2015년도 그죠. 또 혁신위원으로 가서 뭐 이렇게 했다. 뭐 약간 이력서 비슷한 예, 내용까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예. 적자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 입당을 할지 뭐 어떤 형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국 지지자들 특히 또 친문 세력을 봐서는 조국 전 장관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구심점의 역할은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반사적으로 다른 어떤 중도적인 어떤 국민들이라든지 특히 또 민주당의 반 어떤 친문 쪽에서는 또 싫어하는 그런 게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좀 새로운 어떤 변수가 좀 예. 생기고 그리고 그 변수로 인해서 좋은 의미보다는 좀 나쁜 악영향이 더 미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예. 예상이 좀 됩니다. 홍석준 의원님. 저 모습을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작년 5월 10일 날 이제 그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국회 이제 그 이제 중앙에 이제 로텐도에서 이제 만찬하는데 윤호중 그 당시 원내대표가 하다가 그 김건희 여사하고 있으면서 파한대소를 만찬 때 만나면서 파한대소를 하다가 너무 환하게 웃는 모습. 예, 예.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많이 그랬습니다. 받았거든요. 맞아요. 예. 강기정 시장님도 너무 많이 웃으셔가지고 제가 볼 예. 때는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네요. 홍석준 의원님은 이 부분이요. 최근에 나온 내용 중에
선대위를 빨리 구성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네. 지금 지도부 체제가 최고위원 체제가 있는데 선대위라는 거는 자칫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지도부 체제를 지금 아예 해체해버리거나 아니면 역할을 끝내고 선대위에 다 넘겨라 이렇게 또 해석도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홍준표 대표는 뭐 시장은 뭐 특유의 또 뭐 시원한 어떤 그런 어떤 발언을 예. 좀 그리고 또 그 정치적 또 감각도 굉장하시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때로는 저희 이제 당에 지지하시는 분들로부터는 지난번 방금 나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찾아갔을 때 지금 우리 당 대표를 뭐 옹졸하다 한다든지 당내 또 쓴소리를 뭐 엄청나게 그런, 한 거죠. 예, 대통령실에 대해서 정치력이 없다든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비판을 또 사실은 많이 받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말은 이제 이제 당이 지금 선거 준비를 예. 좀 해야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또 일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저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 당협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지금 조만간 조강특위를 구성해서 예. 사고 당협을 이제 메꾸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빨리빨리 이제 선거 대비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나름대로 또 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